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당신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작가 차도아의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서점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오랫동안 지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인가 계속 쓰고 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십니다. 시간이 한참을 흐르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핸드폰을 딱 내미시면서 저는 처음에 핸드폰 충전을 해달라고 하시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장문의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글을 썼던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혹시나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리고 사장님께도 피해를 줄까봐,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면 시간을 뺏을까봐 제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되게 남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일기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그 일기장을 다이어리를 또 볼까봐, 심지어 그 글에서조차도 제가 막 꾸며가지고 없던 일도 쓰고 되게 멋있게 유창하게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그 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글을 쓰는데도 이 글 안에 정말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책이 바로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작가 차도아와 되게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청년이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차도아 시인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도아 작가님은 시인입니다. 자신이 고백합니다. 되게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하여서, 되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하여서, 되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 그래서 내 삶은 늘 거짓이었다. 늘 꾸몄고 늘 아픈데도 안 아픈 척을 했고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에라이 모르겠다. 더 이상은 그렇게 남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겠다. 라고 쓴 글이 바로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작가는 고백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다 써요. 내가 참 실수했던 그런 언행들, 숨기기 급급한데 그것을 고백하고 또 사과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작가 지망생들이 또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뭔가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써야지 진정성이 있고, 솔직하게 써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해서 이 청년에게 내밀면서 차도아 작가님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제는 살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고백하며 이 책을 냈습니다. 청년도 그대도 그렇게 삶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십니까?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작가 차도아의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작가 지망생 분들에게도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 차도아의 일기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작가 김수연의 속 깊은 무관심입니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못합니다. 빨리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건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적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쫓겨나는구나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정 욕구가 많이 강해졌대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정 욕구가 강해지면서 뭐든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인정 욕구를 받는 것이 계속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만 틀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한 바로 그냥 그것을 회피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만둬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관계도 뭔가 조금만 틀어지고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 관계도 끝. 그래서 뭔가 삶에서 꾸준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가 직면하고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하고 피해버린다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년 시절에 어찌 보면 그 상처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한 권의 책이 떠올랐고 그분에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책이 바로 작가 김수연의 속 깊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작가님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짧게 같이 3년 정도 살다가 동생이랑 함께 할머니 집에 보내지게 됩니다.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또 혈육이었죠. 동생이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유년 시절을 홀로 보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요. 이 삶을 보면은 그냥 타인을 봤을 때 이렇게 기구한 삶이 없어요. 안타깝고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 자신의 삶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봅니다. 무관심해요. 근데 그 무관심으로 그쳤다면 그것이 무시가 되겠지만 이 작가님의 자신의 삶의 무관심이 뭐냐면 속 깊은 무관심. 왜? 지금 당장 상황이 나빠졌는데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 바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속 깊음이 그것을 계속 직시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뭔가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스텝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속 깊은 무관심입니다. 이 책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해라면 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박차고 계속 헤쳐나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 책을 권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 삶을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면 어떨까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조금 계속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권했습니다.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서 뭔가를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가 김수연의 속 깊은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작가 박산호의 어른의 문장들입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처럼 그렇게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저는 사실 멋진 어른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멋진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책을 시작할 때 프롤로그에 이 박산호 작가님께서 썼던 딱 앞쪽에 제일 먼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 노력하는 이들에게. 이 글을 딱 쓰고 이 책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이 분이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이 글을 읽어봅시다. 이라고 탁 내밀었는데 표정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에요. 책을 6년 동안 책을 이제 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이제 눈치만 보면 알거든요. 이 책이 마음에 들지 않구나. 그럼 다른 책을 추천해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 책을 접어서 이제 서가에 두고 다른 책을 이제 막 추천해 드렸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데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다려 드렸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친밀감이 생겼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실패를 해서 지금 부산에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좋은 어른들 보면 실패해도 되게 무뎌지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빡 하고 다시 이 어른의 문장들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문장들을 딱 꺼내서 목차를 제가 그 청년에게 보여줬거든요. 그 목차가 뭐냐면 더 잘 실패하는 법. 이거를 딱 보여주고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제가 자리를 잠깐 비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이 책을 들고 와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거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은 올해 읽었던 2025년도 2025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영감과 많은 생각과 많은 결단과 결심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더 좋았던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삶을 또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단단하고 되게 좋아요.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랑, 관계, 일, 기타 등등 잘 모르겠습니까? 좋은 어른이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니까요. 작가 박산호의 어른의 문장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작가 유지혜의 쉬운 천국입니다. 사장님, 제가 유럽 여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유럽 여행을 갈 건데 제가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도 정보도 많이 수집했는데 책을 좀 읽으면서 제가 그 안에 자료를 좀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의 행동이 있습니다. 요만한 노트를 하나, 메모지를 꺼내시고 필기를 하시려고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기자인 줄 알았어요. 인터뷰하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뭐든지 계획하고 써야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직성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딱 듣자마자 이 책을 권해야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행동과 이분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뭐냐면 철저한 계획형이었어요. 그리고 도전하지 않고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좋았던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습이 잘 없는 거죠. 뭔가 여행의 설렘을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여행을 해서 이 여행을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이 쉬운 천국을 제가 권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나는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천국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해야지 천국이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많이 누려야지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생각보다 천국은 굉장히 쉽다. 유재 작가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재 작가의 여행법이 되게 독특한데요. 한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고요. 이 작품에 그린 작가를 내가 만나야겠다. 그러고 나서 갑니다. 편도를 끊고. 이것이 이 여행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서 공간을 만나고 그 공간에서 또 다른 환경을 만나고 이렇게 여행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대단한 것이 없는데 계속 그 여행의 포인트는 좋은 집, 좋은 차, 생각했던 그 풍경 같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건 누군가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 책을 좀 내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행법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여행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 집중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서 이 책을 권했습니다. 뭔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좋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철저하게 또 준비하면 좋죠. 근데 이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그 무엇보다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작가의 그 삶의 태도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모든 세대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와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작가 유지혜의 쉬운 천국이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